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9일입니다. 짜자잔, 한글날입니다. 그죠? 저는 한글날, 네,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한글날이 오늘은 공식적으로 빨간 날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쉬시는 거잖아. 그지? 꼭 토요일인데 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워낙 오늘이 쉬는 날이라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오늘부터 해가지고 3일의 연휴입니다. 그죠?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연휴가 또 이게 마지막 연휴잖아요. 올해. 그죠? 거의. 네, 사실상. 그래서 좀 거시기 해요. 그래도 연휴의 첫날 아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가을이 깊어가요. 가을이. 제가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달이 10월하고 11월 이 두 달이거든요. 근데 10월하고 11월 두 달인데 이제 가을이 그만큼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소리인데, 어저께 안 그래도 뉴스에서 좀 걱정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보면 병충해가 갑자기 가을 장마 때문에 많이 생겨가지고 농민분들이 막 그 논을 갈아엎고 막 이러는 거 수확해야 될, 참 그 가슴 아픈데, 하여튼 근데 그래도 가을을 좋아해야 될지 참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보면서 혼자.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는 거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전화는 2대, 무료 문자 또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번호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생방송 시간 중에 지금부터 전화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 재밌는 얘기를 또 제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해 주셔야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죠?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5021님, 6809님, 4162님. 아우, 제가 지금 깜짝 놀랐던 게 화면이 바뀌었어요. 산뜻하게. 놀래라.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하고 무료 문자로 상품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뭐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반장이 여러분들을 안 잡아먹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전화 기다릴 테니까요. 전화 드시고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문자 역시 열려 있습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세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여기는 잠실이고요. 잠실에 사시는 성함이? 현아 할머니예요. 선화 할머님. 네. 반갑습니다, 선화 할머님. 네, 그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정정하신데. 연세가 지금 많아요. 얼마나? 한 80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것 같아서 그랬어요. 목소리가 되게 정정하시더라고. 아이고. 할머니 같이 보셨네. 근데 이렇게 정정하시면요, 요즘은, 인생이 요즘은 60 넘어서부터 좀 시작이니까 지금 아직 청춘이세요. 80 청춘. 네. 그래요, 우선 할머니. 주식 얼마나 하셨어요?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고, 이제 주린이시구나, 진짜.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좋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하면 돈 좀 벌 것 같아. 이래서 들어오셨죠? 아니, 증권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간접으로 좀 했었어요. 아이고, 그러시다가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겠다고 들어오신 네. 거구나. 아이고, 네. 그래요. 일단은 우리 선할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 컴투스. 아이고, 컴투스 매수가 얼마요? 122,900원이에요. 예. 또 있나요? 또. 비중. 20%. 20%. 예. 또 있나요? CS 인드. CS 윈디요? 예. 예. 그거가 78,000원에. 예, 20%. 비중은요? 20%. 네. 또 명신산업. 예. 그거 31,100원에
예? 3만 1,000원인가? 1,000원에 3만 1,000원에? 그것도 20%. 네. 또 고용. 네. 고용. 그거 20%예요. 매수가는? 24,000원. 요렇게인가요? 예. 4개 다 20%씩이네? 오. 예. 그 요 중에 혹시 우리 선아 할머님이 직접 선택하신 것도 있나요? 여기서요? 예. 여기는 이거는 직접 한 건 없고 이 방송 보고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거의 다 방송 보고 하셨구나? 저희 지인한테 추천받아서 하다가 요거는 내가 방송 보고 내가 별 지식이 없거든요, 여기에. 아, 그래. 일단은 지금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보고 있거든요. 어떤가? 어떤 종목이 제일 지금 좀 심각한가? 컴투스가 제일 심각해. 아이고, 그러네요. 컴투스가 제일 심각하시네요. 일단 선아 할머님이 한 80대 정도 되셨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선아 할머님이 이 주식을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들어보고 이게 좀 더 많이 좋은데 막 이런 어떤 느낌으로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랬어. 이거 방송을 많이 보고. 방송을 그래서 많이 보시다 보니까 내가 직접 뭐 아는 건 없으니까 방송을 주로 많이 봤어요. 그러셨구나. 네. 참 이게 지금 컴투스를 제가 해놨는데 네. 참 제가 왜 이게 한숨부터 이게 나오나 하면 우리 선아 할머님 같이 이렇게 지금 시청자분들도 뭐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 지금 솔직히 이런 종목 가지고 워낙 고생들 많이 하시게 되잖아. 그죠?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참 아직도 역량이 한참 모자르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방송한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욕 진짜 많이 먹으면서도 제 의견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에 대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려고 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네네. 제 말이 잘 안 먹히는 걸 제가 현실에서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볼 때마다 실은 컴투스 같이 그러니까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위험하다라는 걸 계속 올 상반기 내내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컴투스를 사셨다는 게 저는 진짜 그게 참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솔직히 제가 컴투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짓말은 못 하겠어요. 방송에서 하신 다른 분들 보면 그런 막 이렇게 해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 막 해서 뭐 241선이 다시 뭐 해서 뭐 컴투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텐데 네. 저는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엔 제 양심상 너무 걸려서 안 되겠어요. 저 솔직히 그래서 한숨이 먼저 나온 거예요. 컴투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이게 그냥 우리 흔히 시쳇말로 얘기할게요. 시쳇말로 우리가 쟤 막 갔어 이러잖아요.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저는 컴투스 웬만해서는 올라오기 쉽지 않은 막간 주식이라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 컴투스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 모바일 게임이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특히나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 실은 주가가 올라왔던 게 이 회사 신작 게임 때문이었어요. 신작 게임. 혹시 그거 워낙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죠? 손주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손주분들은 게임 아마 할 거예요. 그죠? 네. 선할머님. 네네. 근데 그 게임이 뭔지까지는 잘 모르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얘네가 뭘 하는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뭐 옛날부터 해먹던 게임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실은 얘네가 신작 게임이 이 게임 회사라는 건요. 선할머님 신작 게임을 내놨을 때 그 신작 게임이 잘 먹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요.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예. 근데 막말로 신작 게임이 진짜 히트를 쳐. 그러면 조금 더 오르는 경우가 있어.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있죠. 네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딘 같은 게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하고도 더 올라갈 수 있어. 주가가 그때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요즘은. 그런데 신작 게임 때문에 미리 주가가 어느 정도 꽤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상태에서 신작 게임이 별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돼버려요. 그런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에요? 컴투스 그런 거에 해당해요. 또 어떤 회사? 게임주의 대장주라고 했던 NC소프트. 이런 애들도 보면은 막상 내놓고 나서는
걔네가 반응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꼬라박는, 그냥 괜히 내려가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그냥 너무 마음 급해서 그냥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선할머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반장님, 얘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 같이 앞으로 신작 게임 때문에 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근데 죄송한데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네는 신작 게임을 그렇게 자주 발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얘네가 아마 제가 알기로 신작 게임이 다음번에 나올 게 아마 내년 상반기, 빨래 상반기 아니면 중반기 정도는 돼야지 나올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아니 그럼 반장님, 신작 게임 때문에 얘가 이 정도 오르고 나서 신작 게임을 내놓은 다음에, 잘 보세요, 신작 게임을 얘네가 출시한 다음에 주가가 빠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신작 게임 전까지 주가가 또 이렇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나 뭐 중반 정도의 신작 게임이 나온다 그러면 컴투스 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선할머니. 선할머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거 상황이 잘 되면은 그렇죠. 또 이렇게 올라올 것 같죠? 그죠? 왜? 신작 게임 발표할 때까지 얘 올라왔잖아. 그럼 내년에 신작 게임 발표하면은 상반기나 중반에 그때까지 주가가 여기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개인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 이렇게 안 올라올 것 같다. 왜 그러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까마귀 널자 배 떨어진다, 뭐 하니까 뭐 가지 잡고 뭐 도망친다, 뭐 일석이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또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때는 아시다시피 뭐였어요? 코로나였죠,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에서 최대 혜택 주식의 첫 번째를 다퉜던 게 뭐예요? 게임주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단 키트 같은 이런 뭐 마스크 관련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애들이 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혜택을 받던 거의 제 1번 주식들이었어요. 뭔 말인지가 되시죠?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그 밑바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요번에 지금 뭐 정경 청장도 밝혔지만 위드 코로나 11월 9일부터 하겠다고 밝혔죠. 네네. 그러면 위드 코로나 11월 9일부터 하겠다면은 이제 코로나 어때요? 이제 코로나로 다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제 또 밖으로 나가고 하니까 게임 뭐 덜하고 그러겠지. 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무서워하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진짜 저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무서운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선아 할머님도 지금 코로나 2차까지 다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셨죠? 네. 2차까지 백신 다 맞고 나니까 이제 코로나 작년같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솔직히 나가도. 그때 같지 않죠, 이제. 안 무섭죠? 저도 이제 코로나에 2주 됐는데, 넘었는데, 저도 안 무서워요. 솔직하게. 마스크 쓰긴 쓰지만, 뭐, 그냥 나라에서 쓰라 그러니까 쓰는 거지만, 솔직히 저 무서워서 쓰진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람들의 대응이 틀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코로나 주식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 좋을까요? 죄송한데 내년에 발표 뭐 상반기나 중반에 신작 게임 어쩌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럼 이걸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주식은 뭐 기술적으로 뭐 떨어지던 게 뭐 어떻게 돼서 뭐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어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더 빠질 공간도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비중을 이걸 뭐 한 4, 50%나 60% 이렇게 안 담으신 게 다행이에요. 그나마. 20%밖에 안 내신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있어요. 주식은 죄송한데 우리 선아 할머님이 갖고 계셔도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오래 가지고 있어도?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개인들이 그냥 물리면 오래 가져가거든요. 주식은 오래 가져가면 돼요. 이런 말들을 좋은 기회만 하세요. 있다면 그냥 네네. 좋은 기회만 있다면 오래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 회사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이 회사 주봉 보시나 월봉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회사가 요번에 올린 주가가 실은 이게 몇 년 만에 나온 주가예요. 여기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고 칠게요. 우리 여기서 물렸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처분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으면 7년, 8년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주봉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주가가 그렇게 쉽게 뚫리는 주가는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컴투스가 그러니까 회사가 획기적으로 바뀌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게 별로 지금 현재 없는 게
지금 중국 쪽 게임 업계들 중국 쪽도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네. 중국에서 지금 게임은 정신적인 아편이다 그래서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 내부에서 장사를 해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 중국 게임 업체들이 이제 해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국 게임들이 지금 거의 우리나라 게임들하고 비등비등해요. 이제 차이 안 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게임 업계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한 10만 원만 올라가면 그냥 팔이할까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저는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그냥 네. 정리하시는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할머니. 아시겠죠? 아, 예. 10만 원도 내려갔어요, 지금. 그래도 조금은 반등이 글쎄요. 그래도 좀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10만 원 좀 위로만 올라오면은 그냥 너무 밀어두지 마시고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려고 그래서.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명신산업인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만 1천 원 정도 매수인데, 이 명신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죠? 혹시? 예. 예, 이 회사, 그 핫스탬핑이라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상담했을 것 같은데, MS 오토텍이 얘네 대주주예요. 그래서 네. 핫스탬핑 하는 그 회사거든요. 걔네 자회사인데, 그래서 얘네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규 상장 패턴상, 아마 우리 선할머님이 잘 이거 모르실 거예요.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런 게 네. 있어요. 제가 말하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신규 상장에서 일단은 좋은 패턴이에요. 이래서 일단은 좋은 패턴이라서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아주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빨리 상승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 이게 얼마냐? 얘가 한 2, 3천 원까지도 내려와요. 그렇게까지요? 예,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가가 3만 1천 원인데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여기 빨리 못 들어오면은 이거는 매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는 한번 밑으로 28,000원 올라왔는데. 뭐야? 28,550원 올라왔는데. 예, 근데 지금 이미 현재가가 28,600원이잖아요. 3만 1천 원이.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면 수익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수익 나면은 그냥 얘는 3만 한 2, 3천 원, 3, 4천 원까지만 가면은 네. 한 번은 그냥 팔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때가 네, 매도 기회일 그딴 거- 겁니다. 아마도.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고용인데요. 고용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24,000원 20%인데, 일단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쭉 내려가고 있죠. 이래서 제가 항상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도 한번 할 얘기가 있으면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자꾸 대응하겠다 그러는데 대응이 안 돼요. 여러분, 뭐 이게 대응 대응이 못해. 되십니까? 대응 안 이게 돼요.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거 무서워. 예,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그 책은 찢어버려야 돼요. 왜? 이제는 예측의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주식시장이. 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조문도 새로, 한번 새로운 법이 나오면 옛날 법 폐지하고 법조문이 새로 나오듯이 여러분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하던 게 이제 안 먹히면은 그거 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옛날에 말한 명인들이 말한 건 다 금과 억조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게 더 여러분들을 생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은 예측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주식들이 반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고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떨어질 만큼 저는 그렇게 형편없는 회사라고는 안 봐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반등 나왔을 때 이거는 한 2만 한 1,000원, 2,000원 정도까지만 오면은 그냥 나중에 이것도 현금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할머님이 용 안 와. 본전 가까이 오면 팔으라고도 안 와요. 그러게요. 근데 본전 나중에 기다리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선할머님이 져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험이 커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CS 윈드인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런 풍력 관련들 해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 안 빠지니까 강한 믿음을 갖고 시청자분들 계신 분들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얘도 반도체 빠지듯이 빠질 겁니다. 이제 보세요. 결국 그래요? 제가 그랬죠. 번지 점프해서 순서 기다리는 듯이 지금 실은 주식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생각이 막 난다니까. 이 주식 글쎄요. 저라면 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래요? 못 파시면 아마 후회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나중에. 그래서 그래서 6만 얼마 내려갔던데. 지금 68,000원인데 조금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이것도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해서 위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얘기를 안 들으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선할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같이.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좋은 통화였어요. 좋은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가 지금 될지는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제가 아마 10월 23일부터 드디어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예, 이제는 지금 안 하기에는 여러분들 요청도 너무 많고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제가 해드려야 될 상황이고 너무 심각한 상황들이 되고 있어서 10월 23일부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방역주권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원활하게까지는 안 될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마 못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리 제가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결정되면 말씀드린다고 그랬듯이 예, 10월 23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 경남 산청의 서준이 아빠입니다. 서준이 아버지? 네네. 예, 서준이 아버지. 연세가? 40대 후반입니다. 박서준 아버지는 아니시네, 탤런트. 그래요. 아닙니다.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한 1년 되셨네? 네. 그래요. 서준이 아버님. 서준이 아버님 솔직하게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는 편이에요? 잘? 네. 열심히 네, 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좀 도움 받으셨어요,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많이 받았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서준이 아버님 근데 무조건 차트로 뭐 주식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조금씩 풀어가야겠다라는 거 어렴풋이라도 감은 잡으시겠어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조금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방송이나 무슨 SNS라든지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막 뭐 사세요 했던 것들이 이제 얼마나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시장 때문이었다는 게 이제 조금은 느껴지세요? 그런 것들은? 네.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 요즘 이제 한 2, 3주?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무료 공개 정보 뭐 이런 문자들 있잖아요. 요즘 안 오대. 이제 한 2, 3주 동안. 왜? 지네들도 이제는 수익 못 내는 거 알거든. 시장이 지금 이제 네. 안 되거든. 하면 하는 족족 욕 먹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공개 문자 안 오니까 좋더만. 그거 하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잘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그냥 무식하게 무조건 고만 외치면 돼요. 버블장에서는. 제가 말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 사람 제가 그랬죠. 그냥 저도 무식하게 막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올라가는 거 계속 더 올라간다고 떠들면 돼요.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송이 몇 년이고 이쪽 판이 몇 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의 그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거나 도망가버리면 끝이야. 벌써 안 그래도 막 여러분들 동학개미대장이라고 열심히 나와서 막 그 하시던 분들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대? 안 나오대요. 그거 아세요? 예, 여러분들한테 막 엄청나게 막 책 팔고 막 하시던 분들 지금 코빼기도 안 베기 시작해. 어디 가셨어들?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번에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말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똑똑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거 지키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반장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만 믿으세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서준이 아버님? 네. 픽셀 플러스 픽셀 플러스 매수가 얼마요? 7,860원에 20%. 네. LNF 예. 11만 8천 원에 20%. 예. SKC 예. 15만 원에 20%. 예. 솔루엠 예. 2만 8천 원에 20% 있습니다. 아이고 20, 20, 20이냐? 아까 분하고 똑같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그래요. 일단은 먼저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제가 픽셀 플러스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픽셀? 예. 네네. 픽셀. 그렇죠. 예, 요즘에 자동차 영상 장치 관련돼가지고 픽셀 플러스에 대해서
이반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뭐랄까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게 궁금해서 네네. 어떡하지? 원하시는 좋은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일단은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를 하셨을 때는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실은 제가 그런 느낌들을 제가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분을 꼭 필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를 좀 공부하시고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은 제가. 이 픽셀플러스라는 회사의 어떤 부분을 가장 좋게 보셨어요?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아 예. 요즘에 차량의 뭐 어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거라든가 또 뭐 요즘에 보니까 홍채 인식이라든가 얼굴 인식 관련돼서 또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네. 미래 산업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 픽셀플러스라는 회사가 가장 기본적인 건 뭐 하는 회사입니까? CCTV 같은 감시 카메라 이런 데 보면 그 이미지 센서를 갖다 생산한 반도체 설계 회사라고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얘네 펜리스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너무 잘했어요.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카메라가 찍은 다음에 그거를 그 이미지를 걔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냥 찍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걸 하려면은 그 반도체가 필요해요. 거기에 필요한 그걸 이미지 센서라 그러는데 그쪽에 필요한 애들을 많이 하는 애들. 근데 워낙 얘네가 옛날에는 실은 그거보다 뭘로 더 유명했던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감시 카메라 애들. 예, 맞아요. CCTV. 네. 얘네가 CCTV로 워낙 먹고 살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이미지 센서가 있어서 그거를 설계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종이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가 주 매출인데 이 회사가 특히나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요즘 뭐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얘네는 괜찮아요. 그죠? 아직까지 흐름이. 네. 그죠? 그런데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얘는 특히나 자동차 쪽에 이 이미지 센서를 많이 지금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미지 센서 필요한 자동차는 뭐겠어?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픽셀 플러스라는 애가 워낙 주가가 이렇게 하나도 안 오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로부터 반등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쭉 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아니 반장님 그럼 이렇게 너무 되게 좋아서 계속 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야가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일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저는 아주 크게 갈 거냐라고 따졌을 때 이건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나 하면은요.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 회사에. 와 여러분들 보세요. 와 얼핏 보면 이 회사 상장하고 나서 주가 계속 빠지기만 하고 있었어요. 예, 코로나 직전까지도.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조금 올라온 거야. 이거 별로 상승한 것 같지도 않아. 그죠? 근데 실은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픽셀 플러스를 갖고 계신 분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봉으로 이렇게 봤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제대로 뽑은 적이 없는 회사라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도에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야. 2015년도에 선생님, 우리 서준이 아버님 주식시장 안 하셨을 거야. 그죠? 1년 되셨으니까. 네네. 근데 2015년도가 어땠나 하면요. 반도체 업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려면 뭐를 보면 될까? 글쎄요. 반도체 쪽으로 더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어딜까요? 하이닉스죠. 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반도체 쪽으로 더 특화되어 있잖아. 그죠? 네네. 반도체 경계. 그럼 2015년도의 주가를 주봉을 한번 보자는 거야. 하이닉스의 주봉을. 2015년도의 주봉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14년, 15년까지는 하이닉스가 2015년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 주가가 어때요? 오를 때예요. 2015년 상반기까지. 뭔 말인지가 되세요? 2013년부터 해서 14년 오르고요. 15년 상반기까지 괜찮을 때예요. 그럼 다시 픽셀 플러스도 가보죠. 그럼 2015년 상반기죠. 상하분. 그러면 이때면
반도체 경기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장할 때 상장 가격을 낮게 받았겠어요? 높게 받았겠어요? 아, 높게 받았을까? 높게 받았겠죠. 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그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왜 그때 흐름을 한번 안 보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못 보시더라고요. 왜? 개인들은 거의 다 놓치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싸다가 이제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얘가 상장 가격을 너무 높이 받았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가격을 무조건 싸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차트상으로 봐서 싸 보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봉으로. 이 부분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지금 말하는 거? 네네.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면 얘가 물론 지금 말했던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율주행의 이거 이미지 센서 쪽에 어떤 이런 쪽 계속. 근데 그러면 얘가 한번 물론 그렇게 따져도 코로나 이후부터 한번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자는 거야.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한 3월부터 7월까지, 올 7월까지네요. 올 7월까지. 그럼 1년 반이 좀 안 돼요. 1년 반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얘가 바닥이 얼마였냐면 2,000원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그럼 1년 반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2,000원에서 10,000원이면 5배를 오른 거예요. 그죠? 네. 조금 올랐나요?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땐 얘가 굉장히 안 움직이던 애가 이제 움직이니까 좋아 보이지만 실은 얘가 그런 것 때문에 1년 반 동안 5배가 올랐어요. 1년 반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럼 이건 절대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많이 오른 게 얼마나 큰 악재가 되는지 아세요? 아시죠? 요번에 뭐 보시고 느끼셨어요? 카카오나 NC소프트 이런 거 보면서 느끼셨죠? 네. 많이 오른 건 엄청나게 큰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시더라고요. 왜? 버블일 때는요, 맞아요. 많이 오른 게 탄력받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버블이 끝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많이 오른 게 엄청나게 큰 악재가 돼요. 돌변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얘가 5,200원 여기 보시면요. 여기 혹시 보이세요, 선생님? 여기? 네네. 여기 갭이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하락으로 이게 메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빠져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생각 못하신 부분이었죠? 요거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가 11만 8천 원인데요. LNF 같은 네. 경우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 물질하는 제일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에코프로 BM하고 그죠? 예. 네.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이쪽하고 지금 워낙들 좋게들 얘기들 계속 하시고 이쪽 애들 너무 불나방같이 달려드시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던 게 아마 답이 될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주가가 뭐 그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다라는 건 단기에 그건 큰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매수가가 11만 8천 원인데 일단은 매수가가 여기 근처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버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받고 치고 못 나간다면은 파실 준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수익 다 까먹을 가능성 커요. 뭔 말인지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네. 만약에 치고 나가면 좀 냅둬도 되고요. 그죠? 예. 그렇게 네.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15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SKC 일단 SKC 뭐 회사적으로는 뭐 되게 내부적으로 좋은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들. 근데 글쎄요. 일단은 뭐 저는 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SKC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SKC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간다는 거를 글쎄요. 회사 내부에 계신 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 애사심도 있고 회사에 대한 굉장한 그런 게 있어야지 더 추진도 하죠. 근데 제가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일 수만 있지만 투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주식장에서는 이게 계속 더 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요? 라고 저는 퀘스천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사 뭐 발치킨 거 요번에도 뭐 새로운 사업 쪽에 뭐 더 하는 거 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를 계속 땡겨 올린다는 게 이제 시장이 버텨줄까라는 게 저는 퀘스천입니다. 시장만 엄청 좋으면 얘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시장이 안 그래서 이제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건 15만 원 매수가인데요. 제가 이건 손절 라인 드릴게요. 이거는 죄송한데 13만 원 깨지면 이제 손절하셔야 돼요. 13만 원 깨지면. 이건 트렌드 바뀐 걸로 봐야 되거든요. 13만 원 깨지면. 네. 그러니까 그거 안 깨지면 조금 더 보시고요. 만약에 그거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거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솔로엠인데요.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생각은 굳이 바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내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정말 많은 도움 받았고요. 제가 오늘 진짜 픽셀 플러스에 대한 너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약간 반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못 보던 면을 제가 또 이렇게 봐서 말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물은 자기 생각이니까 그죠? 그게 네. 이제 진정한 자기 실력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씩 한 단계씩 커가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연휴 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겠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문자 023-336-8288. 전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고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도 시청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켰어요. 카카오를 켰어요. 하이닉스를 켰어요. NC소프트를 켰어요. 제가 왜 이걸 켰는지 아세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지금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 3, 4분기에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탑5 종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느끼세요? 보세요. 이 종목들이 개인들이 3, 4분기에 미친 듯이 제일 많이 산 탑5 종목 중에 4개예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3, 4분기 산 매수의 거의 60%인가가 70%인가가 삼성전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던 동학개미 대장들 삼성전자 빠지니까 곧 다시 회복한다며요. 그 말 듣고 여러분들 안 믿을 사람 있어요? 저도 믿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와, 지금이라도 빨리 물 타면 그래, 돈 없으면 신용이라도 사야지. 그리고 질러버렸어요. 카카오. 신에겐 12척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하고 같았지. 지금은 신이 주신 매수 기회입니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전 지금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다. 개인들이 3, 4분기에 제일 많이 산 탑5 종목 중에 4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위고요. NC소프트, 카카오 3위, 5위인가 그래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3, 4분기 통계로 다 나온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러고 말했던 그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제 벌써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옛날에는 하루가 뻔질나게 없이 그냥 뭐 여기저기 나오시던 분들이 이제 얼굴 잘 안 비치대. 자기들 불리해지면 얼굴 안 비쳐.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불리해지면 아마 얼굴 안 비칠 거라고, 그분들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반대 매매가 지금 이제 반대 매매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뭐 안 그래도 엊그저께 무슨 뭐 개인들 뭐 요즘 뭐 며칠 동안 뭐 800억 팔렸. 여러분들 아직 그거 간의 기별도 아니야. 시작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해서 털려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만 그냥 끝나는 거지 그분들 어떻게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그러는 거잖아. 왜? 이런 상황이 왔을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왜? 동학개미 대장들이 말하면 맨날 다 올려줄 것 같았죠. 다 올려주나 보세요. 어떻게 됐나. 제가 그래서 시장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리고 제 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이미 늦으실 겁니다라고 말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빨리 차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못 차리시면 여러분들 진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제가 계속 경고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팩트들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는 거야.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말만 믿어야 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진짜 발벗고 나서야 될지. 저는 글쎄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대구에 사는 지훈이 아빠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누구요? 지훈이 아빠. 지훈이 아버님. 예, 예. 지훈이 아버님. 그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훈이 아버님. 50대입니다. 50대 주식 경력은? 한 2년쯤 됐습니다. 2년? 그래요. 예. 지훈이 아버님. 우리 지훈이 아버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코이버. 코이버요. 매수가 얼마요? 8,405원. 8,405원에 비중은요? 50%. 아이고, 너무 많다. 예, 또 있나요? 아이디스 홀딩스. 예, 13,405원. 예, 40%. 예.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두 개로 그냥 끝내셨네. 아우, 다 많이는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 종목은. 뭐 많이 못하는 거는 좋은데 종목 선택이 어떨지 제가 한번 지금 좀 볼게요. 계좌 상태를 예. 지금 제가 계좌 상태를 안 봤기 때문에 아이디스 홀딩스는 이거 코이버가 좀 빠져 계시네.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둘 다 다 궁금한데, 이제, 코이버가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코이버가? 예. 5G 계속 장 빠졌잖아요. 아직 사업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5G가. 예. 그래서, 이쯤 되면은 빠졌겠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코이버. 근데 5G 저희 방송 그렇게 열심히 보시진 않으시나 봐요. 그죠? 솔직하게. 예. 자주 왜냐면 보지는 못합니다, 이사장님. 예, 제가 지금 예. 얘기를 가만히 들었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와 너무 반대되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우리 방송 열심히 안 보시는 분이시구나, 시청자시구나 제가 예. 금방 알아차렸어요. 예. 왜냐면 5G에 대해서 이제 지치지 않으세요? 예. 제가 저번에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5G에 대해서 이제 안 지치세요들? 이거 몇 년 전부터 너무 울거먹는 얘기잖아. 아닌가요? 예. 그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예. 말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5G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5G가 아니라 6G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 뭐냐면 통신만 까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 위도 이게 왜 요번에도 한번 크게 올 상반기에 한번 크게 해먹었잖아요. 저 위도 그거 하는 애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그쪽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결국 5G도 깔아야 돼 뭘. 그런데 그러기에는 여러분들 걔네들이 항상 5G 말하는 애들이 뭐라 하냐면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데들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문제는 걔네가 왜 5G를 그렇게 막 획기적으로 못하는지 아세요? 왜 못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기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위도로 배우려면 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걔네가 그래서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5G 제가 왜 전 5G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얘기했더냐면은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혹시 외국 나가보셨나요? 외국 웬만큼 나가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외국은요 쉽게 말하면 가로등도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좀만 나가면 도시에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가로등 그게 뭐 어려워요? 그냥 가로등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없어. 왠지 아세요? 땅이 너무 넓어서 그걸 할 엄두를 못 내요. 몇십 년 동안 그걸 할 엄두를 못 냈어요. 예. 근데 5G를 걔네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깐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들어도 제가 이해가 처음부터 안 됐던 게 그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나가본 사람들인가?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저 처음에 외국 나갔을 때 우리나라보다 가로등 같은 게 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미국 이런 데 그 큰 나라들은 아예 깔 생각을 안 한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그 쉬운 가로등 하나도. 근데 5G를 그렇게 쉽게 깔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전 오히려 저위도나 이런 게 더 먹힐 것 같다라고 봤던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5G잖아. 또. 그러니까 얘네 통신 장비하는 애들이잖아. 그죠?
근데 예,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이 5G에 대해서 투자 막 늘려요? 어때요? 막 팍팍 늘립니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약속 다 지키고. 예. 예, 지금 딴짓 하잖아요. 무슨 뭐 엔터에 투자한다, 뭐 사업 다각화, 어쩌고저쩌고 예. 계속 그런 거 하고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예. 그렇다고 해서 5G에 갑자기 이제 투자를 할까요? 미친 듯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 실은 코이버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제가 아까 주봉을 살짝 켜놨는데 되게 튼튼한 것 같이 보여요. 되게 튼튼한 것 같이. 근데 실은 이게 별로 오르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 지금 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봉을 켰던 이유가 얘가 오히려 쭉 이렇게 오르던 애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올랐어요. 거의 한 몇 년 동안 그러냐면 2012년부터 거의 한 7, 8년 오르던 애가 잘 보세요. 선생님. 오르던 예. 애가 어떻게 됐나요? 꺾이고 있어요.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뭔 말인지 이해가 보이세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죄송한데요. 계속 더 예. 조정받더라도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아, 예. 이런 주식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 예. 이 주식을 50%나 담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 순간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선생님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빨리 어떻게 해서든 손을 쓰시기 바래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예. 예. 그렇게 반등 조금으로 기술적 나올 때마다 이건 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그래. 반장님. 그리고 아이디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좀 왜 아이디스라는 사시고 그러면 아이디스 홀딩스를 사셨어요? 나 이게 아, 궁금해요. 이 회사가 보니까 자회사들 실적도 탄탄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 재무제표도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지주사들이 보면은 예. 좀 디스카운팅이 되잖아요. 예. 그래도 홀딩스는 그래도 주가 자체가 변동이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심하잖아. 그래서 사신 거구나. 예, 꾸준하게 그다음에 실적도 따박따박 자회사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쪽을 투자했습니다. 여기 아이디스 홀딩스 보시다시피 그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지주사들이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팅이 됩니다. 그건 아시죠, 선생님? 예, 예. 그게 왜냐면 왜 누가 물어보더라고. 왜 지주사가 디스카운팅이 돼요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때 한번 슬쩍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주사가 분명히 디스카운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하고 단순히 비교하는 애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 그분들도 굉장히 그게 위험한 생각인 게 뭐냐면요. 외국은 이렇게 돼서 지주사가 디스카운팅이 안 돼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디스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저평가돼 있다 자꾸 이 말을 하시는데 외국의 지주사와 우리 지주사는 틀립니다. 외국의 지주사는 말 그대로 진짜 지주사 자회사가 제대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좀 그 주식 용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회계학적으로 따지면 더블 카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더블 카운팅. 예. 쉽게 말하면 걔네들은 더블 카운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되면 여기서는 안 하는 게 맞잖아. 예, 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여기서 계산된 애가 여기서 또 계산이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이중 계산하면? 그렇지.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더블 카운팅이 되는 나라예요. 잘못하면.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지주사 자꾸 자회사보다 싼데요 이 말 제발 이 말 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 이건 방송하시는 분들도 이 말 쓰더라고. 그분들도 이분에 대한 공부 안 계셔.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하고 이 지주사 개념이 틀려서 우리는 더블 카운팅이 돼 있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는 실은 디스카운팅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는 싸다 지주사. 이제 그 말 여러분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낮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더블 카운팅이 돼서 지주사는 그래서 제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싸 보여도 싼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예. 근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가 주봉 켜놓은 이유가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흐름이 괜찮아요. 이거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좋아요. 그래서 안전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하는 측면도 약해요. 그래서 이건 개인들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그냥 나 배당 받을 거야 나중에 그 목적이면 상관없겠죠. 근데 나 이거 가지고 시세 차익 낼 거야. 그럼 이거는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배당 받을 거다. 그럼 홀딩하고 가셔도 특별히까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시세 차익 낼 거야.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40%씩이나 들어갈 주식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장님. 그래요. 두 종목 예. 상담해드릴까 어떻게 참고 잘 되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반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연휴 되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만을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는데요. 제가 뭐 여러분 좀 이제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대로 그냥 시장 팍 내려가면 오히려 더 편해요, 나중에.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또 올라오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럼 이러면 개인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물타버릴 거예요. 더. 없는 돈 다 땡겨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시장이 바뀔 거예요. 이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그때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 저번 방송에서도 그랬지. 버블 시장이 진짜 무서운 게 그거예요. 버블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말하면 맛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5,001억이 안 깨져요, 나중에. 몇 년 뒤에.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맛봐버렸기 때문에 5,001억이 깨지게 돼요. 이게 버블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1,000만 원 벌 때 그 달콤함에 젖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계속 해드리는 게 실은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제 말의 전조현상들이에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살 길이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슨 뭐 불나방같이 그런 방송들 쫓아다니면서 무슨 뭐 매수 종목 한번 뭐 숨긴 비기 종목 제가 그랬잖아요. 숨긴 그렇게 좋은 비기 종목이 있으면 너나 사. 너나 버세요. 뭐 누굴 벌게 해줘. 이런 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로지 자기만 믿고 가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 안 됐나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 다시 해야겠네요. 그래요. 지금 열려 있어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저 여러분들한테 살살 얘기하잖아. 다른 사람 이런 쪽의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세게 하지만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 얼마나 웃으면서 해요. 그러니까 앉아보니까 전화 연결됐을 때 끊지 마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지금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강의 하려고 하다가 취소됐을 때도 참 안타까웠던 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좀 상황이 그렇게 안 됐네요. 그래서 하여튼 23일부터는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부 지역, 수도권이 아니라 남부 지역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정해지면 다음 주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됐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도망가셨어요? 네. 그래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대구에 사는 김영미입니다. 김영민님. 네. 김영민님. 네. 김영민님. 김영민?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죠? 네. 김영미 팀장. 네네. 그래서 내가 있구나. 네. 예, 영민님. 그래요. 우리 영민님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사람들한테 좀 그런 시달림 받으셨죠, 전에. 이름 같으신 분들 전에. 아니요, 크게 별로는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영민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0대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작년 3월달에 했어요. 작년 3월? 아이고, 진짜. 작년 3월 딱 그때네. 그래요. 그럼 제가 했던 얘기들이 확 가슴에 와닿겠어요? 너무 와닿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자기가 버블로 벌 때는 절대 몰라요. 아무리 네. 말해도 안 들어와요, 귀에. 네네.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요! 일단. 근데 저는 신랑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요? 네, 신랑하고 같이 하는데 저는 버블이라고 반장님 말씀 듣고 네. 빼닥했는데 신랑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아저씨께서 우리 영민님한테 조용하시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방님 말씀 지금 좀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영민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코나 BNH 예. 48,500엔 비중 20%. 20%에. 한올바이오 파마 네. 29,500원에 비중 15%. 예. SFA 반도체 7,100원에 비중 20%. 예. 한미 반도체 33,900원에 비중 10%. 3만. 3,900원에
900원. 33,900원에 비중 10%? 네, 비중 10%.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네. 계좌 상태가 어떤가? 네. 그래요.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셨어요? 콜마 B&H요. 콜마 B&H 어떤 부분을 더 해드릴까요? 콜마에. 아니, 콜라 B&H가 옛날에는 괜찮아. 제가 이거 한 2번을 사서 조금은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서 조금 떨어지길래 5만 원 넘어서부터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길래 다른 방송에서 콜라 B&H 48,000원이 저점이라 해서 다시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떨어져가지고 8년이 너무 손실이 크고 가지고 입장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싶었어요. 이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좀 네. 탐방을 전에 했던 회사라서 제가 조금 네. 알거든요. 조금 아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반등은 나중에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나중에 많이 빠지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그건 진짜 48,500원이 뭐 저점이다라고 말하는 분은 죄송한데 그분은 이 콜마 B&H에 대한 공부를 진짜 거의 안 하신 분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하면은 이 회사 이렇게 탐방해서 해보면은 이 회사는 지금 들어갈 회사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혹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네. 이 회사 애터미.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중국에 애터미 그것 때문에 많이 갔잖아요. 뭐요? 애터미 애터미. 화장품하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약하고. 애터미가 뭔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럴 텐데요. 이 회사가 쉽게 말하면요. 건강기능식품 주로 파는 회사예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예. 화장품 팔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이 이 회사 매출의 한 60% 정도 되고요. 50에서. 그 화장품 네. 쪽이 한 30% 정도 나와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실은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잖아요. 코로나, 건강기능식품 그때 면역력, 왜 백신이 없었잖아요. 작년에. 예, 그죠? 예. 그러니 건강기능식품들이 작년에 불티나게 팔렸잖아. 그래서 이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3월부터 주가가 이렇게 몇 배를 오른 거예요. 2,000원부터 7,000원, 거의 6,000원, 7,000원까지 2배, 3배 반이 오른 거예요. 순식간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애터미 얘기하시죠. 그 애터미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애터미가 뭐냐면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판매. 여러분들 네. 제가 그 다단계라는 걸 쉽게 얘기해도 되나 방송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법상 다단계는 합법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피라미드 판매가 불법이고요. 다단계 판매는 상법상 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에서 다단계라고 쓰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다단계에서 이게 한 2, 3일을 다투나요? 이게 꽤 높은 업체예요. 근데 이 콜마 B&H가 바로 애터미를 통해서 주로 팝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 중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네. 중국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은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공부했냐 안 했냐 금방 차이가 나는 게 이거예요. 공부 안 한 분들은 중국을 얘기해요. 왜? 중국에서 팔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죠. 여러분들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중국에선 다단계 판매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거 모르셨죠? 회원이 뭐 400명씩 되고요. 예, 뭐. 워낙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데요. 중국은 다단계 판매를 별로 정부에서 그렇게 쉽게 허용을 잘 안 해줘요. 물론 뭐 그렇다 불법은 아닌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장사하기가 편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단계가 중국은. 그래서 자꾸 중국 다단계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앞으로도 웬만하면 속지 마세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우리나라와 틀려요. 다단계 판매가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뭐 해도 뭐 잘해 이런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워낙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단계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콜마 B&H 얘기하는 분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얘네들은 이거보다 지금 어디를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중국보다? 베트남을 나가고 있어요. 예. 다른 나라에도. 예, 베트남. 나가세요. 오히려 베트남이 나중에 승산이 있으면 있어요. 왜? 걔네는 사회주의 국가라도 중국하고 틀리잖아요. 좀 느낌이.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아직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이 베트남 쪽이 제대로 열리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제가 이 탐방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얘네 베트남 쪽이 열리려면 한 2, 3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지금 볼 회사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게 이것 때문에 오르니까 왜 기술적으로 조정 잘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왜 방송하시는 분들 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 기술적으로 왜 이 회사 제대로 모르니까 올랐던 애가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지지받으니까 여기가 저점 같고 올라갈 것 같거든. 어떻게 돼요? 반대로 빠지지. 이러면 얘는 더 빠져요. 더 빠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빠진다고 해서 좀 뭐 저 밑에까지 가지는 않아요. 뭐 여기서 어디에서 이제 또 받아내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가 올라오려면 얘는 앞으로 몇 년의 시간 더 걸릴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데 저라면 저는 이거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얘는 확실한 어떤 뭐가 돈 벌 게 지금 없어요. 근데 혹시 반등이 나오면 한 얼마까지 나올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반등이 얼마까지 나오고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반등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갖고 계시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여기서 뭐 저 밑으로 밀리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나 빨리 팔아야지 뭐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조금 갖고 계시면서 반등이 좀 나오면 그때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주 위험하게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빨리빨리 차트로 할게요. 그리고 SFA인데요. SFA 같은 경우에도 7,000원 정도, 7,100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 네. SFA 반도체 SFA 056190 맞을 텐데. 예. 근데 7,100원 매수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SFA 반도체. 예, 제가 요걸로 잘못 쳤네요. 예. 제가 저번에 상담했던 애구나. 예. SF 반도체 7,100원인데요. 일단 지금 여기서 밀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20%지 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얼마든지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치고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반등 나와도 7,000원 선 근처에서는 얘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밑으로 밀려버리면요. 5,000 여기 100원, 200원 보이시나요? 5,100원, 200원? 네. 요거 깨지면 얘는 손절하셔야 돼요. 아, 밑에는 꼭 지키셔야 돼요. 예. 차라리 위는 안 지켜도 되는데 제가 말한 거 밑에는 꼭 지키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올바이오 파마인데요. 한올바이오 파마 20%, 29,500원 15%인데요. 29,500원 3만원이네. 그죠? 3만원 매수가. 이것도 전에 33,000원 정도에서 샀다가 그때 하한가 맞아가지고 내려와가 다시 그거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에. 제가 이게 이런 게 애매한 게 저번에 뭐냐면은 27,500원인가 400원 올라갔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한올 못 바이오 팔아가지고. 파마 같은 경우 한올 바이오는 근데 솔직히 얘가 그렇게 막 뭐 되게 막 위험하고 그런 회사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반등할 것 같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래서 네네.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홀딩은 해보세요. 왜냐면 여기서 이 회사 그럴 정도의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홀딩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다음에 좀 손실을 많이 줄이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뭔 말인지 알고 계시죠? 일단은 그냥 홀딩하세요. 더 이상 물듯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냥 요거만 홀딩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39,500원. 39,500원이죠. 33,900원. 33,900원, 34,000원 정도 되는데 한 요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이제 악재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올라간 게 악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간 게 조정받고 그 작년 3월부터 주식하셨잖아요. 작년 3월부터 했을 때는 어때요?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멈추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근데 이제는 올라가다 멈추면 내려갑니다. 이제 멈춘 애들은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심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뭐 자동차 관련 주식들 뭐 현대차니 뭐 기아차 뭐 모비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그거 내려갑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접근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한번 내년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접근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적으로 조금만 올라오면은 요거는 그냥 요것도 정리하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포트를 조금 손은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굳이 제가 아직 지켜보지 않는 애들은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네, 내종을 상담해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네네, 많이 됐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은 연휴 되시고요. 예.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시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평택인데요. 평택의 성함이 예, 김입니다. 김 선생님. 예. 예, 예, 연세가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27, 8년? 아, 오래되셨구나. 그래요.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포스코요. 포스코 매수가 얼마요? 34만 7,500원. 예. 100%요. 뭐 20몇 년 되셨으니까 아마 저한테 딱 시간도 그렇고 예, 저한테 딱 물어보시고 싶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마 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는. 예. 여기 이 가격에서 100%면은 그죠? 예. 예. 지금 그 철강주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그 중에서 철강주, 금융주 정도는 그래도 한번 사볼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철강은 계속 소요가 발생하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있고 환율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봤을 때 포스코는 그래도 양호하다. 그 좀 사볼 만한 주식이다 해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도 나고 했는데 제가 목표가를 좀 한 49만 원, 한 50만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익이 났는데도 입절을 안 했어요. 계속 그냥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차라리 스윙을 했으면 수익이 몇 번 났을 거예요. 올라갔다 뭔지 알겠어요.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가만히 들은 게 왜냐면은 20 몇 년 되셨으니까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절대 그냥 주식을 그냥 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시구나 해서 알겠는데 뭐 선생님 생각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부분도 또 일리 있고. 근데 저는 철강주가 이번에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저는 철강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질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철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철강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철강은 앞으로 철을 조금이라도 덜 쓰는 사회로 가지 철을 많이 쓰는 사회로 가지는 전 않는다고 봐요. 네. 제가 그 문명에 그걸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뭐 석기 다음에 뭐 청동기가 나오고 청동기 다음에 철기가 나오고 그렇듯이 결국은 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입니까? 환경을 저거하는 산업입니까? 예,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수소환원 제철이 실용화되고 아무래도 실용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하면은 실용화 단계는 아무래도 조금 빨라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근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포스코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철강이 올라왔지만 실은 전 이 철강주가 어떻게 될 것 같나 하면 제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저는 조선주의 전철을 밟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주들이 철강하고 똑같이 얘가 먼저 움직였어요. 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선주가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했는데 요번에 버블 시장에 그걸 해가지고 조선주들 쫙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지금도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LNG선 확 잡고 있고 뭐 발주가 엄청나고 올해 계속하고 뭐 2년치를 다시 확보하고 하면서 좋은 얘기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아시죠? 네네. 지금 조선주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주가? 그러고 나서? 많이 깨졌죠. 많이 깨졌죠. 제가 왜 철강주를 그렇게 보냐면요. 죄송한데 철강이나 조선은 저는 같은 맥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조선주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선주도 저는 글쎄요. 아무리 그렇게 좋게 얘기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조선주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조선주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들 조선주에 대해서 너무 좋게들 얘기하면서 붙었다가 지금 다들 지금 이 상황이 왔는데 저는 조선주가 올라가야 될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진짜 왜? 항상 방송에서 뭐 했던 왜 조선업이 왜 흥합니까? 저도 조선주는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어차피 조선에도 철강이 들어가는데 철강 주는 제 생각인데. 예, 어차피 그러니까 제 예, 생각- 선생님 생각이 뭔지 알겠는데,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사양 산업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항상 길게는. 네, 예, 그래서 저도 철강은 예. 앞으로 미래 그 산업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50만 원을 보시는데 저는 글쎄요, 요번에 유동성 때문에 철강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유동성이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선주고 모든 게 다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강주도 조선주 전철을 밟을 그러니까 조선주의 흐름을 따라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저는 이 가격대에서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일단 제 생각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뭐 저는 제 생각을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철강주에 대해서는 조선주의 전철을 밟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전 철강주에 대해서 계속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계속 100%더 가고 싶다. 아니 뭐 선생님의 그 생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반대할 일은 없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철강주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좋은 얘기를 갑자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요 부분은 계속 선생님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저도 얼마든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거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그걸로 되는 거지. 뭐 이 반장이 말했으니까 그건 꼭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만 믿으시라 그랬잖아, 그지? 왜? 이 세상에서 주식은요 결국 여러분들 혼자 결국 자기가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도 지켜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대부분 이러죠. 객관식으로 따지면 정답 1, 2, 3번, 4번 중에 4번 택해주세요. 3번 택해주세요. 이걸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렇게 문제 풀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은 실력 하나도 안 늘어요. 똑같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래요. 오늘도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알체라입니다. 34, 예, 7860 알체라. 매수가 4만 원이에요. 30%.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현재까지는 좋은 패턴이죠. 예, 현재까지는 좋은 패턴이에요. 현재까지 좋은 패턴. 그래서 좋은 패턴인데 일단은 여기서 지금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2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겠죠? 물론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고 다시 찍고 갈 수도 있지만 또 내려가게 되면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그래서 4만 원 매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반장이 만약에 여기서 찍고 안 올라오면 어떡하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팔아보는데 찍고 올라오면 어떡하죠?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실은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여기서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 패턴은요, 회사의 좋고 나쁨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신규 상장의 어느 정도 패턴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뭐라고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종목. 예, 커데지 컴바인입니다. 04, 예, 7770입니다. 커데지 컴바인. 30% 3,450원인데요. 커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수익이 항상 나는 회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반장님 여기서 밑으로 쭉 빠졌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에휴, 설마 그러지나. 뭐 그렇게까지만 해서 한 그 정도로 위험한 회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시장 흐름 때문에 그랬던 거고, 예. 다시 어느 정도 얘는 그전에도 그랬고 얘는 어느 정도 그냥 지자리를 잡는 애요. 그래서 실은 개인들이 요거 단타 칠 때는 몰라도 이거는 끌고 갈 만큼의 뭐 그렇게 여기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끌고 갈 만큼의 엄청나게 매력적인 애가 아니에요, 얘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건 손 안 대시는 게 좋아요, 개인들은. 아시겠죠? 웬만하면 빠져나오세요.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다음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2290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쪽에 요즘 30% 29,000원 3만 원 매수가 일단은 수익 구간인데요. 문제는 이제 뭐냐? 이분이 분할 매도를 하셨냐? 아니면 처음부터 30% 물량을 그대로 들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먼저 3만 원을 만약 30%를 그대로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분은 절반 정도는 이제 이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일부 이익 실현을 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버틴다. 그러면 아직은 조금 더 버티셔도 돼요. 왜? 이익 실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데 2630님 어떻게 지금 했는지를 제가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이익 실현을 한 분이라면 일부 어느 정도 한 분이라면 이건 갖고 계셔도 되고 만약에 아니라면 절반 정도 팔고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3표 시멘트입니다. 3표 시멘트. 예. 500. 3표 시멘트. 요즘 시멘트 주지가 이제 살살 빠지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건설 경기 때문에 시멘트주를 상당히들 좋게 보고 했는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멘트주들이 이제 조정받는 애들이 꽤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 시멘트 쪽들에 있어서 글쎄요, 뭐 시멘트, 뭐 건설 쪽으로 해서 뭐 주택 부양하고 뭐 계속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게 시멘트주가 계속 갈까는 전 좀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금리에 건설주가 약하잖아요. 금리 인상에. 그러면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이걸 끌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 시멘트를. 그래서 5,63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이거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예. 왜냐면 금리 상승기에 건설주나 시멘트주가 그렇게 쉽게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정책 지원을 해줘도. 예, 그게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다음 종목. 예, 서울리거입니다. 04371 서울리거. 일단 서울리거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애들은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나무랄 거 없죠. 그죠? 왜? 뭐 더 이상 빠지기도 어렵잖아요. 웬만해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1060이 뭐냐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회사를 얼마나 잘 아시냐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다. 매력적인 회사다. 그럼 걔는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얘는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이제부터 함정이 됩니다. 뭐냐? 굉장히 야 얘네들 이런 시장인데 오른 게 없네? 야 그럼 앞으로 오르겠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백날 가도 안 올라요.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 못 드리는 이유가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셨다면 이분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아니시라면 이 회사는 파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뭐라고 판단을 해드리면 이거는 제 생각을 그대로 해서 공부를 안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맞춰서 이게 과연 끌고 갈 만큼의 너무너무 매력적인 게 보이냐? 앞으로 미래로도 예 그렇게 보고 나서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예, HLB입니다. HLB 028 예, 300 HLB인데요. 예, HLB 같은 경우에 예, 요번에 또 다시 한번 쓱 가다 올라서 떨어지는데 이 HLB는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번 솟을 때 이건 팔아야 돼요. 얘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솟으면 팔아야지 65,000원 이거 봤어요. 솟을 때 들어가시죠. 제가 솔직히 지금 매수가 거의 안 보고 지금 바로 먼저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65,000원. 분명히 거의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은 솟을 때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분들은 답 없어요. 솔직하게. 왜? 지금 요번 거 빠져나가도 다음번에 또 이런 거 비슷하게 사고 쳐요. 왜? 사람이 실수한 거에서 또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 하듯이 왜? 그래서 실수한 거 또 실수하지 말라고. 왜?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실수한 거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실수해요. 이거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솟는 거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건 죄송한데 좀 기다리시다가 그냥 웬만하면 손절 끊으세요. 요런 식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예. 아시겠죠? 다음 종목. GS 리테일입니다. 00, 예. 7070 GS 리테일.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34,000원 30%인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현재 지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오르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갖고 계셔도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GS 리테일 상담했던 것 같은데 이 리테일 쪽이 이런 애들이 이제 매력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애들은 뭐 갑자기 쫙쫙 오르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서 이 정도 가격에 들고 계신 건 괜찮아요. 결국 나중에 수익은 나는데 수익이 뭐 조금 날 거냐, 좀 더 날 거냐, 결국은 아마 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34,000원, 뭐 주가 빠지더라도 그렇다고 굳이 뭐 너무 막 손절 쳐야 되거나 그런 압박을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왜? 나중에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글날입니다. 그래요. 한 번쯤은 이 한글날 내가 얼마나 한글을 외려 안 쓰면서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연휴 잘 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여러분을 지키는 건 여러분입니다. 어떤 누구도 못 지켜줍니다. 항상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식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